꿈이 현실이 되는, 꿈이 실현되는 나라에서 우려와 의혹이 현실이 되는, 아니 우려와 의혹 뒤에는 순실이 있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김관영 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장관과 차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한진해운은 자구 노력부터 어긋나고 용선로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최순실이 어떻게 개입했겠는가, 최순실과는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최상목 1차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 세간의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신뢰가 무너져서 국정이 혼란한 상황인데요.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누차에 걸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한진해운의 처리 문제는 해운 후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결과이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요소도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어떤 회사를 살리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중에서 하나를 살린다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죠. 한진해운이 생존하면 시장 점유율이 1.9% 줄어들지만 현대상선이 생존하면 4.1%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한진해운이 인수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정책 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책 결정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 중에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분석이 바르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을 보면 그저 단순히 회사의 매출액이나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기업이 무너지면 그만큼이 사라지게 되므로 해운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분석의 흐름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혹은 자구 노력이라든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리고 정상의 의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어느 기업이 그 원칙에 합당하게 구조조정을 해갔느냐 하는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해양수산개발원처럼 단지 그 기업이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은 놔둬야 된다. 혹은 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를 보면 가장 좋은 방안은 어떤 것을 분석하고 있느냐면 둘 다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한 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KMI의 보고서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하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미주 인수 노선을 인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현대상선을 국적 선사로 육성하여 성장시킨다고 하는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수합병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이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진에서 우량 자산을 인수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력을 한진해운 인력 중에서 필요한 인력을 100여 명 정도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산 중에서 필요한 자산은 보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쟁 입찰입니다. SN그룹과 현대상선 간의 입찰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 SN그룹이라는 것도 국내 선사입니다. 국내 선사가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새로운 원양선사로 태어나겠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중요한 꼭지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발표된 해운산업 전망 보고서에 보게 되면 맥킨지와 클락슨의 결론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맥킨지는 2022년까지 조선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클락슨은 2018년부터 조선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정부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고 싶어 했는지 클락슨사의 전망을 더 신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클락슨의 보고서 결과를 믿고 해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 보고서를 보면 클락슨의 경우에는 노말 케이스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종전의 5년간 있었던 수주량에 비해서 주력 업종,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주력 업종의 수주가 한 50%는 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18년부터는 좀 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완화되는 추세로 개선되는 추세로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맥켄지는 훨씬 워스트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세계 수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한 군데에 기울여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채택했다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 즉 적어도 과거와 같은 수주 상황이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자구 계획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양 측면의 이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중차대한 경제 위기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패를 치우쳐서 차기 정부의 그 책임을 떠넘길 식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보다 구조적인 대응으로서 금융위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역사를 정면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저희 금융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그 최순실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그동안 대정부 질문 또 국정감사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원칙대로 절차대로 처리했다, 법적으로 했다, 그런 대답으로 강경하게 대답으로 일관했는데 지금 그런 의혹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도 원칙대로 법대로 했다고 그런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최순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27일 날 미르재단 창립하면서 기업들에게 이제 모금을 했는데요. 최순실이 모금을 했지요. 한진그룹에서 10억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규모에 비해서 이 10억이 작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K스포츠재단 출범을 놓고 한진이 출연금 납입을 거부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WK와 MOU 체결한 스위스 누슬리의 평창올림픽 경기장 공사건을 조양호 회장이 무산시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3일 조양호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사퇴를 하지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조양호 회장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조직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지금 사퇴를 하는 마당에 한진해운도 충분히 최순실의 의사에 따라서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보고를 봐도 모든 면에서 한진해운을 생존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 현대상선이 생존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가 현대증권의 매각인데요. 이 현대증권의 매각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대주주 지분 22% 정도를 1조 2,300억이라는 그 몇 개월 전에 6,400억에도 매매 계약이 체결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2배가 넘는 금액에 체결이 된 것이나, 그리고 그 KB금융지주로 현대증권 그리고 현대저축은행이 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 신청 승인되는 게 영업일 기준 26일,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청과 승인이 일어나는 것도 영업일 기준 17일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다른 이런 신청과 승인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신속하게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최순실 일당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요, 측근 인물들을 중요한 요직에 딱 심어놓고 국고를 이제 사유화시키는데요.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이제 8선녀 멤버라는 이제 뭐 이런 추측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화여대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KB투자증권의 전병조 사장이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대구고 동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병조 사장이 KB통합투자증권의 공동대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한 3개월 이후에 그 한진해운보다 현대상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당국의 입장이 급격하게 선회한 그런 흔적도 보여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이런 한진해운의 이런 법정관리 과정에서 이런 최순실이라는 인물의 이러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상세하게 본인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뭐 계속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또 저도 또 주원본 할 수는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해운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워낙 이해관계이 많고 또 기업 간의 형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정리하지 않으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게 오랜 동안 제가 해온 기업 구조 조정의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운업 구조 조정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면 경영 정상화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법정 관리 등 다른 방법을 취한다라고 누누이 공언해 왔고 그 원칙을 채권단과 공유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상선은 그 원칙에 따라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고요. 또 현대증권을 비싸게 판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현정은 회장이 현대상선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절연이 됐습니다. 지분을 모두 감자당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1% 정도 남겨놨을 겁니다. 감자를 대서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혜택을 줬겠습니까? 한진해운은 이 저희가 말한 원칙에 어느 것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의원님, 저희한테 그런 원칙을 잘못 세웠다, 혹은 그 원칙에 따라 왜 안 했느냐를 추궁하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대로 한 결과를 놓고만 가지고서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면, 또 그 문제를 삼으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은 정말 안 하고는 우리 한국 경제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입니까? 네. 그분은 지난 1년간도 학업의 뜻이 별로 없어 보였고 지금은 거의 완전히 학업을 포기한 상태로 보이던데, 어쨌든 금융위원장께서는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예, 금융위원장직에 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내정 사실은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예, 발표 전 최근에 청와대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안종범 수석한테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강석훈 경제수석한테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행정관한테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뭐 의원님께서 짐작을 하실 테니까 굳이 제 입으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아니 또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본인이 또 추천했다고 하던데. 예, 뭐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금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서별관 회의에서 사실은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한진해운을 갖다 우리가 임해온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너의 어떤 그 자구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일관된 원칙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미래전략실 사장이
최순실 씨를 만나보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실세다. 그래서 협력을 하자. 그래서 말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고, 조양호 회장께서는 만나봤는데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갖고 협력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한테 웃으면서 아, 이 사람들아 그러면 최순실 씨가 실세라고 좀 나한테 그때 얘기해 줬으면 내가 더 이렇게 안 됐잖아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이런 거예요. 금융위원장께서는 모르지만 아 그런 원칙이 맞는 것 같아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령 안종범 수석의 어떤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은 내놓을 게 없어요. 이미 내놓을 게 없는 기업한테 내놓으라고 한들 이미 S-오일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현재 어떤 재무 상태를 보면 얘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뻔한데 사실 망하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시작부터요. 그 한진해운의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해갖고 그것은 일종의 어떤 협박 카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조선업 구조 개편 방안, 이거 결국은 뭐 도커스 인력수 이렇게 감축해갖고 비상계획 조기 완료하는 수준이고, 뭐 3사에 조금 차별화해서 신사업 진출하라 이런 얘기여서 결국은 폭탄 돌리기다. 다음 정부한테 모든 걸 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이 뭐 실패한 산업 재편도 있고 성공한 산업 재편도 있죠. 일본은 사실은 조선 산업은 이제 결과적으로 다 산업 재편 실패한 것이고, 세계 민항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빅2로 재편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빅2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에서 가는 게 사실 솔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선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대우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양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하고 대우 합작회사가 일부 출자하고 또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해양 플랜트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빅2 체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쯤이면 정부가 그런 결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빅3를 빅2로 만드는 문제는 간단히 방법이 딱 두 가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우조선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든지 아니면 대우조선을 쪼개가지고 현대나 삼성으로 혹은 전체를 넘기는 방법인데,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의원님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뭐 대우조선을 정리한다는 문제가 국민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그동안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나 삼성도 지금 자구 노력을 하면서 자기 몸을 만들고 그래서- 사는데도 급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인수시키겠습니까? 제가 제일 관심 갖고 또 의미 있게 본 게 그런 고민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게 민간 부분에서 나온 건 미래에서 보고서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두 가지 방안 정도를, 삼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한 두 가지 방안 정도가 다 제출했는데, 미래에서 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산업은행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관치금융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혼자 힘으로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관치금융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갖다 한편에서 주자는 게 핵심이고, 또 한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출자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뒷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다시 중복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래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전무이사, 사회이사를 선임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파제라고 하면 방파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것이죠. 네. 근데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뭐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기본 원칙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좀 그래서 더 제가 특히 우리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국회 정무위에서 추천해 갖고 하는 경우가 여러 정부 산하에 혹은 여러 위원회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 정무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좀 숫자를 늘려갖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문제를 저희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이 이런 게 있었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순실 씨 관련된 병원 관계자들을 자체 조사해서 검찰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그 외환 거래 문제와 관련하여 외환 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이 있었는데 특정 은행이 20세 미만의 정유라 씨에게 아주 이례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줘서 독일에서 외환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 요소가 있거든요. 점검을 하시고 보건복지위와 마찬가지로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시겠습니까? 예, 감독원이 그 관련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뭐 결과는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예, 보세요. 제가 한번 내용을 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 문제를 일단 좀 짚어볼게요. 이 금융위에서 발표한 그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산업은행하고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네. 대해서요. 예, 산업은행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은 그날 아침 통보받았다는데요. 실무적으로 방안 전체를 놓고서 산업은행에 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산업은행에 협의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뭐 선박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것을 산업은행이 앞으로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산업은행이 움직여야 일단 될 돈 내야 사항. 되는 것만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예? 산업은행이 만약에 이제 주채권 은행이 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입니다. 그 책임 당사자예요. 이해관계자이고.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하고 산업은행의 혁신 방안하고가 좀 안 맞아요. 산업은행은 앞으로 부실 여신 관리를 뭐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러저런 방안으로 줄여 나가겠다라고 발표하셨는데 방안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지적하는 것이라서 산업은행은 저는 이 안 갖고는 국회를 납득시키기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목표를 일단 혁신 방안에서 부실 여신 줄이는 걸로 잡으셨거든요. 네. 리스크 관리하는 걸로. 현재의 대우조선 해양조선 이 구조조정 방안 금융위에서 내놓은 거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부실 여신을 관리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길은 안 보여요. 오히려 출자 전환과 같이 회계 장부상에서의 숫자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부실 여신인 조선과 해양 부분의 리스크를 어떻게 산업은행이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산업은행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면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년, 2년 지금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맥켄지 보고서와 클락슨의 보고서가 내용은 다를지언정 지금부터 발주액과 수주량이 50%에서 34%까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대우조선 문제에 대해서 내놓으셨던 4조 2천억 원의 이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근거로 삼았던 수주액을 지금 1년이 지났을 때 수주액 몇 %나 달성했습니까? 115억 불인가 수주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당시에 얼마였어요? 115억 달러로 수주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13억 달러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1,500억 달러 클락슨의 그 기준으로 해서 줄이면 1,000억 달러 정도의 수주 감소액이 발생합니다. 5년 동안. 현재 들어가 있는 수십조의 부실 여신 문제를 산업은행은 지금 국책은행으로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많이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해양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 연장선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전 뭐 임종영 위원장께서 최근에 법정 관리에 대해서 거론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고민스럽습니다만 그 이해 관계자인 노조의 고통 분담에 관해서만 법정 관리를 언급하시는 것은 조금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몇 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을 2년 정도는 손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결단이 네, 의원님 말씀하신 바 어떤 지적이신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잠깐만 저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은 수주해 놓은 선박에 대의 처리 문제로 인해서 조선산업을 함부로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미 수주해서 건설 중인 선박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것들을 중단을 하게 되면 더욱이 받은 선수분까지 다 돌려줘야 하는 그런 RG를 통해서 은행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투자한 선박이 고철화된다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받은 돈도 다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 이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주해 놓은 선박을 빨리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선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국민경제적 충격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18년에 해운 조선 시황에 대해서 여러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적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연후에 만약에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경기를 타서 조선사는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을 정상화를 위해서 채권당과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자구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혹은 시황이 계속해서 나빠서 이 회사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가 혹은 이해관계인들이 손실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상화를 한다고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STX의 처리의 경우에서도 보시듯이 그 위험 요인, 국민 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의 위험 요인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일, 이게 조선사 구조조정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 번에 정리했을 때 국민 경제에 받는 충격,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자구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정상화시켜 나가되 그 위험도를 시간을 흐르면서 줄여나가는 일, 이것이 조선사의 구조조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대우조선을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한진해운은 세계 7위의 그 해운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해운은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종영 위원장님 끊임없이 원칙에 의해서 처리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국적사, 세계 5위권 국적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향후 6조 5천억을 쏟아붓겠다. 이것이 큰 틀의 지금 계획 맞죠?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서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원칙에서 하셨다고 보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하나는 왜 그 오랜 역사와 네트워크와 국제적인 신뢰를 쌓은,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은 7번째 회사가 유동성이 부족하고 지금 채무가 자율조정을 못했다. 또 채무를 스스로 그 자구책을 못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이고 이제 새로운 5위권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큰 집을 부수고 그 빚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작은 집을 5위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상식에
받지 않다. 이렇게 6조 5천억을 쏟아부을 것 같았으면 이전에 이미 그 한진해운 문제가 터졌을 때 미래 가치를 보고 어떻게 정부가 쏟아부어서 경영권을 경영 총수로부터 반납하겠다는 협약을 받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국적 해운사를 만들었으면 지금 뭐 미주노선 뭐 예를 들면 팔아넘긴다, 뭐 롱비치 터미널 팔아넘긴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상선을 키우겠다고 이제 하시는 건데 현대상선을 이미 롱비치 터미널이니 뭐 미주노선이니 이런 노선들 경쟁에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위원장님 원칙대로 하셨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세간의 의심, 조양호 회장과 정치권과의 관계 이런 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은 오늘 뭐 말씀 질문해봐야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조사를 통해서 저는 밝힐 수 있으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라도 이제 어떻게 그러면 5대 국적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6조 5천억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포부만 가지고 안 되죠. 지금 주요 노선 입찰부터 땄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5위 뭐 로드맵이 나와 있고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의원님께 보고드린 해운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선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들을 다 담았습니다. 인력 개발, 그 다음에 해운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들을 담은 것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인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미 다 살 뜯기고 등 빼가고 한 뒤에 로드맵 실천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부터 급하게 움직일 건 움직여야죠. 네, 지금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큰 해운사를 없애고 이제 6조 5천억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갑니까? 이 소회를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어요. 원칙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의원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왜 원칙대로 안 했느냐를 저희를 탓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그 원칙대로 한 과정 자체를 결과만을 놓고 얘기하시면은 그것은 구조조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한진해운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추정컨대 약 한 최대 1조 3천억 정도의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서 한진이 내겠다고 했던 자구 노력에 의한 자금은 4천억 내지 5천억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2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채무 저조정을 해야 합니다. 외국 선사들이 외국의 선주들이 가지고 가는 비싼 용선료 이거부터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채무 재조정의 과정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가 채권단에 전혀 수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자구 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주하고 절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부 지분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등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에 비추어서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물론 한진해운이 세계 7위의 해운선사고 그동안 쌓아온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을 그것을 그저 채권단이 돈을 들여가면서 외국 선주들에게 비싼 용선료 바치고 지금 깔려있는 외상값 6,500억 갚는 데만 쓰인다면
그러면 해운 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6조 5천억이라고 하는 그 자금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해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입니다. 외국에 있는 외상값을 갚기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적인 해운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초지일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큰 집 부숴서 더 많은 돈 들여서 새 집 짓겠다는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원칙이 위원장님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두고 보십시오. 2020년 이후에 과연 위원장님 의견대로 세계 5대 해운사가 만들어진지, 그때 안 만들어지면 위원장님은 해운사에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6,500억 자구책 마련 못했다. 그 돈 줘봐야 해외로 외상값으로 나간다. 그러면 외상값 갖고 나면 돈 안 들어옵니까? 물건 날라서 돈 못 법니까? 해운사는 외국에다 외상값 갚고 외국에서 돈 벌어놓은 사업이에요. 예, 이만합시다. 예, 의원님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저희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이제라도 현대상선의 발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해운산업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결코 다시 낙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큰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 유지 가능하지 않은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